5월 30일에 당선작을 발표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그 시드한 업체를 즉시 탈락 처리를 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서요. 그리고 심사할 때 발표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발표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자 신원 노출이 없이 순서를 무작위적으로 추첨을 하고 가림막 등을 통해서 익명성과 평가의 객관성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부분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공건축 설계 불신의 늪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3번에 걸쳐서 공공건축 설계 관련된 심사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같이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심사제도 개선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건축 5단체에서 이 심사제도에 관련된 부분을 국토부에 제안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또 서울시에서 7월부터 바로 시행하는 이 심사 과정에 관련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국토부에서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심사제도에 관련된 운영 지침을 새롭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 공공건축 설계 어떻게 심사제도가 바뀌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컨텐츠는 대한경제신문에서 기획 시리즈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4번에 걸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공공건축 설계 불신의 늪 4번째 시간인데요. 신뢰 회복에 관련된 시험대 제도 개선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내용으로 4번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공공건축위원회의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했고요. 사전접촉 금지라든가 심사제도 투명성 제고, 표준공고문, 지침서에 관련된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개정에 관련된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서울시에서 7월부터 시행하는 내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2025년 6월 11일에 보도한 자료를 보면은 설계 공모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그 시도한 업체를 탈락 처리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전 접촉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 업체를 탈락시켰습니다. 설계 공모에 총 5개 업체가 2차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서울시는 불공정행위 신고제를 통해서 한 업체가 심사위원과의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탈락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에 당선작을 발표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그 시도한 업체를 즉시 탈락 처리를 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서요. 조금 긍정적인 뉴스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건축 설계 공모에 관련된 심사위원회 사전 접촉에 문제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탈락한 내용들은 좀 처음 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설계 공모에 관련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탈락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축 5단체에서 설계 공모 운영 지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에 건축 5단체에서 설계 공모 운영 지침에 관련된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토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등 이른바 건축 5단체는 공정건축 설계 공모위원회를 통해서 설계 공모 운영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국토부에서 이 설계 공모 운영 지침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구사항을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심사위원회 관련된 사전 접촉 금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심사위원을 만나지 말아라. 이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심사제도 전반에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 이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는 자격 박탈 등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이번에 좀 명문화시켜달라.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사전 접촉을 하지 않겠다, 이런 서명 같은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명문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설계 공모 운영 지침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제안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5단체가 공정건축 설계 공모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다음에 이 내용들을 제안했습니다. 지역 제한 금지, 심사수동 현실화, 기술심사위원회 구성을 명문화하고 심사 과정도 실시간을 공개하는 것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발표를 할 때에 이 발표자들에 관련된 익명성을 확보하자. 그래서 이 업계가 좁다 보니까 이 발표할 때 얼굴을 드러내면은 심사위원하고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발표할 때 이 익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부분도 제안을 했습니다. 심사 내용 공개 대상 확대, 심사 시 개별 심사위원회 토론권을 보장하고 당선자의 계약 우선권, 또 공사비와 설계비의 산정 근거 및 기준 공개를 통해서 보다 더 투명하게 진행하면 좋겠다. 이 내용을 제안했고요. 공모 관계자의 사전 접촉 금지 양식을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명문화 작업도 추가를 했습니다. 대상지가 속한 지역에서 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 사전 답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을 좀 사전 답사하고 구체적으로 현장에 맞는 설계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상지가 속한 지역에서 사전 답사를 의무화하자 이 내용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5단체에서 제안한 부분인데 국토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어느 부분까지 현실적으로 수용할 건지 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그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공모 복마전에 제도 정비 나선 국토부. 그래서 국토부에서 본격적으로 이 설계 공모에 관련된 제도 정비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이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정부가 20억 원 미만의 공공건축 설계 심사위원 공개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억 원 미만의 공공건축 설계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을 바로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한 달 후에 최종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한 달 기간 동안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정부가 20억 원 미만의 현상 설계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 공개 시점을 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심사위원회 공개 관련된 부분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세계건축가 연맹 등에서 심사위원회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비공개로 전환하기보다는 심사위원 공개 시점을 늦추는 방안 등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심사위원을 비공개하면은 대형 사무소 같은 경우는 영업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비공개가 오히려 대형 사무소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차라리 공개하자 이렇게 찬성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심사위원 공개 부분에서 정말 많은 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토부에서 한번 손질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위원 공개 시점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건축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최종 확정할 것으로 계획을 한다. 이 내용이 국토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5년 6월 18일에 서울시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공공건축 설계 공모 운영 기준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건축 현상 설계 관련된 설계 공모의 운영 기준을 이렇게 바꿔서 시행하겠다라고 25년 6월 18일에 발표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건축 5단체에서 운영 지침을 제안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7월부터 설계 공모 제도를 개편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토부에서 이 운영 지침을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공공건축 설계 공모의 운영 기준을 대대적으로 바꿔서 시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내용들이 바뀌는지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는데요. 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 공모 심사 과정을 손질을 하고 신뢰받는 공모 정착에 나선다.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 주요하게 바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4페이지 정도로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 요건 등 자격 기준만 충족하게 되면은 심사위원을 위촉했었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계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심사를 하는 대학 교수가 설계도 해본 적이 없고 또 그 건축물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단순히 대학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심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단순히 자격 기준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력 기반의 심사위원 후보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S풀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 분야의 수상 경력, 학술 연구 실적, 전문 매체 기고 이력 등 철저히 이력에 기반하고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위원 후보자를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격에 관련된 논란이 조금 더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토부에서 전 심사위원회 풀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 구축을 해서 말 그대로 자격 기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력과 실적 기반으로 해서 후보를 선정하는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에서는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하면 현장에 맞고 공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심사위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체 심사위원 중에 70% 이상을 반드시 데이터베이스 풀에서 추천받도록 정하게 하겠다. 특정 인물의 반복 위촉을 막고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고르게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심사위원의 70%는 앞서 발표한 대로 이력 중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하게 하고 나머지 30%는 좀 여유를 주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 선정의 형평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공공건축 심의 분과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해서 출신 학교, 소속 분야, 성별, 비위 이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후보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 이 내용이 두 번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개정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공정하게 실천될지 그 내용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요. 다양한 자료를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도 개선이 나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윤리교육 이수, 청렴계약서 제출 이 부분은 현재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회 선의에 맡길 게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교육, 청렴계약서도 중요하지만 공모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요. 사전 간담회에서 심사 제척이라든가 기피 기준 그리고 부정청탁 금지법 적용의 사항 등을 명확히 고지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사전 간담회에서 심사위원회 제척이라든가 기피 기준 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할 때 발표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발표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자 신원 노출이 없이 순서를 무작위적으로 추첨을 하고 가림막 등을 통해서 익명성과 평가의 객관성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부분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발표 말 그대로 청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얼굴을 서로 마주보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고 또 발표 순서도 무작위적으로 추첨을 해서 블라인드 발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 이 내용이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사위원 사전공고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요. 사전공고 할 때에 설계 공모의 기본 정보를 비롯해서 예비심사위원을 포함해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를 하고요. 제척이 필요한 심사위원이 있다면 참가자가 본 공고 전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심사위원 이촉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위원이 특정 프로젝트에 연관이 돼 있다든지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심사위원의 제척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공모하기 전에 기피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을 판단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관련된 기피 신청, 제척 사유 이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개선하겠다. 이 내용이 서울시가 발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은 그나마 서울시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시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정하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여기서 더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개편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국 지자체로 다 확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국토부에서도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운영지침을 개선하고 하반기에 국토부의 운영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한경제신문에서 보도한 기획 시리즈를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4번에 걸쳐서 공공건축 설계 관련된 문제, 또 심사제도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개선된다면 어떻게 개선될지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상설계 준비하시는 많은 건축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심사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용 건축사였습니다.